세 개 중 하나가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관점을 두 개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적어도 라는 말을 보면은 몇 번 언급했나? 판별식 할 때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 적어도라는 거는 두 글자로 최소랑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중 최소 하나는 3이라는 거예요. 셋 중 하나는. 그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셋 다 3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X만 3일 수도 있고 Y가 3일 수도 있고 EZ가 3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어. 첫 번째로 X, Y, EZ 중 한 개는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수식을.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국 쌤이 한번 x 마3, y 마3, ez-3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그걸 곱해볼게. 그러면 셋 중 하나는 3이랬잖아요. 그럼 얘가 3이면은 이거 0 되겠죠. 얘가 3이면 얘도 0 되겠고, 얘가 3이면 얘도 0 되겠지. 셋 중 하나가 0이 나오겠지 무조건. 그럼 그때 특징이 뭐냐면 곱했을 때 셋 중 하나가 0일 거니까 결과도 0이겠지.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요게 일단 아마 해설지에 있는 풀이일 거예요. 중요한 풀이고 이것도. 그래서 쌤은 풀이를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첫 번째 관점으로 풀 때랑 두 번째 관점으로 풀 때랑.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쌤이 말했던 그거였죠. X, Y, EZ 중 하나가 3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X가 3이라고 해볼게요. 누가 3인지 모르지만 일단 X가 3이라고 해보는 거야. 어차피 셋 중 하나니까.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요. 3 괄호 열고 3 더하기 Y 더하기 EZ가 X에다 3 넣는 거니까 3Y 더하기 2YZ 더하기 6Z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배를 해주게 되면은 좌변은 이렇게 적히겠죠. 그리고 우변은 뭐 할 거 없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져요. 괜찮죠? 그렇지? 자, 그러면 9는 2YZ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YZ가 2분의 9가 등장해요. 근데 문제가 10XYZ가 그랬지. 근데 X가 3이죠? 그러면 XYZ가 2분의 27까지 적혀요.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가 10XYZ니까 저따 10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135가 나와요. 여기다가 10 곱하면은 2 약분해서 5 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풀려요, 문제.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풀이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적으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아마 이해하기 편할 거야, 이 풀이가. 물론 y를 3이라고 해도 돼요. 아, 네. XYZ가 2분의 27인 것까지 이해한 거예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y를 3으로 해도 괜찮고요. EZ를 3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냥 셋 중 하나가 3이라 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찍은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해설지에 있을 풀이. 이것도 아는 게 중요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셋 중 하나가 3이니까 그때 만들 수 있는 게 저렇게 X 마3, Y 마3, EZ 마3이라고 쓰게 되면 셋 중 하나 무조건 0 나올 거야.
그럼 0의 특징이 곱하면 무조건 0이니까 저 세 개를 곱한 게 0 된다 라는 식으로서 자, 이 아이를 전개할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하게 되면은 이거를 풀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할게. 저거 세 개 다 마이너스 3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뺄 거야. 묶어서 뺄 거야. 그럼 3-x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뺄 거야.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죠? 3-y라고 쓸 거야. 그리고 마지막 거에서도 마이너스를 뺄 거야. 그럼 3-2z라고 쓰고 여긴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리고 는 0인데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다시 바뀌겠죠? 그리고 우변은 뭐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 상태에서 전개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쉬워요. 곱셈 공식 이용할 수 있잖아. 요거 이용할 거야, 요거. 요거 이용해서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은 처음에 3의 세제곱이 적힐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2z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 이거 둘 이렇게 하죠. xy 2yz 그 다음에 2xz 그리고 곱하기 3 그리고 마지막에 셋 다 곱할 거예요. 이게 0인 거죠. 자, 근데 잘 보면 우리 얘를 나 조건이 얘랑 같다고 했거든요. 그럼 요 아이를 이걸로 바꿔도 괜찮지. 그럼 이거를 바꾸자. 아이고야. 근데 뒤에 몇 곱해져 있죠? 3 곱해져 있으니까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 즉 없어지죠.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게 27-2xyz가 남게 돼요. 그래서 xyz가 2분의 27이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돼요. 고로 10 곱하면 되니까 135. 똑같이 나옵니다. 강희씨 이해되십니까?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오늘 뭐 할 거야? 오늘요? 응. 외할머니 아 그래? 아침 일찍 가자고 쫄랐겠네. 네? 아침 일찍 가자고 쫄랐겠네. 아니? 가고 싶지 않아? 자, 괜찮니? 네. 네. 이번 주만 버티면 다음 주는 없단다. 이번 주만 힘차게 하자. 응, 135. 똑같아. 응. 아. 너는 보니까 이거 두 번째 풀이로 풀었더라. 봉사고. 코피 난다고? 진짜? 야, 가다.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한 걸까? 아니면 코를 판 걸까? 아니면 건조해서 그런 걸까? 다른 변수는 뭐가 있지? 코피 맞지? 잘못 들은 줄 알았네. 쟤 저래놓고 콩물 아니야? 미안해요. 자, 125번 갈게요. 이것들이 반응이 언젠간 생기겠지?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나와있죠? 정민아! 네. 직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뭐였지? 변이 4개. 아, 짜증나. 또! 네, 각이 90도. 아, 또! 그 대각선이 2등분.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아우 진짜. 자, 그리고 정민아,
원의 3대 법칙. 원이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 두 번째. 저거 뭐지? 네. 모. 지름 나오면은. 아, 반대도 네. 세 번째. 음주각이랑 중심각이랑 진짜. 그 얘기를 한 이유 원 나와있죠? 네. 괜찮아 홍서봐? 몇 시에 잔 거야?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이야? 그거라고 해라 그냥. 그치? 아유 멋있어. 저렇게 코피 날 정도로 야 고1 때부터 코피가 나면 고3 때까지 얼마나 많이 나겠어 공부를 저렇게 하면. 네. 아유 반응도 없었다. 일단 반원이 나와있죠. 네. AB 길이 나와있고 BC 길이 나와있는데요, BC를 지름으로 한다고 했어요. 왔어요. 자 그럼 지름이 나오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뭐야 아가씨 여기. 그래서 일부러 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호 BC 위에 한 점, 호 BC 위. 아 천천히 얘기하지 참. 호가 이거죠? 여기 위에 한 점 P라고 했어요. 근데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잡으세요. 네. 너는 오른손잡이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쯤에 잡아볼까요? 네. 그때 이제 A, B에 뭐 했대요?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걸 네. Q라고 하자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내리래요? AB. 그럼 여기 또 내리면 이때는 R이라고 하재요. 네. 자 근데 그때 직사각형 AQPR 요거 말하는 거네요. 네. 요거의 둘레의 길이는 몇이래요? 10이요. 10이래요. 이렇게 천천히 보면 문제 쉬워요 이거. 그때 넓이 구하래요. 네. 그럼 넓이 구하려면 뭐랑 뭐를 알아야겠어요? 네. 직사각형 넓이가 궁금해요. 네. 바로 세로. 가로 세로를 구해야겠죠. 네. 근데 가로 세로 안 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XY 잡아줘야겠죠. 네. 왜 화내? 네. 그래. 내가 그걸 X라고 하고 도현이 귀엽노. 딱 뒤돌아온 거. X, Y를 잡을 거예요. 네.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오겠죠?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더한 거니까 둘레 길이가 10이라는 것은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몇일까? 5. 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리고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문자 두 개, 식 두 개. 네. 근데 다시 여기 안에는 어떤 도형이 있다고요? 직사각형 말고 원. 원이 있죠. 그 원의 3대 법칙 첫 번째, 원은 중심과 반지름의 대화다. 네. 그래서 중심을 딱 체크해요. 그럼 반지름 길이 몇이게요? 2. 2죠. 2여요. 원 위에 점하고. 네. 그럼 여기 길이가 2. 2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놀라워라. 네. 네. 그러면 수선을 한번 내려볼까요? 네. 무슨 삼각형이 보이죠? 직각삼각형이요. 네,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네. 자, 그럼 너네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저기 AB 길이 왼쪽 보세요. 몇이죠? 2. 그리고 RP 길이 몇이죠? X죠. 네. 그럼 2에서 X 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이렇게 적히게 돼요. 아이고 놀라워라. 네. 내가 너도 잘못한 거 있나? 장난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밑변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2잖아요. 네. 거기서 이거 길이 빼면 되겠지. 네. 근데 그게
위를 쳐다봤더니 RD라는 길이에요. 네. 그럼 RD는 뭘까요? 옳지. 4 빼기 Y죠. 네. 왜? AD가 4잖아? AR이 Y잖아. AD가 4잖아? AR이 Y잖아. 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가 4 빼기 Y예요. 오,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됐네요. 몇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맞아요, 잘했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Y예요, 대신. 2에서 요거 뺄 때 마이너스 분배해줘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이걸 구한 이유가 뭐게? 피타고라스. 그렇죠,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진짜 고등학교 때 피타고라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려고 지금까지 길이를 다 찾은 겁니다. 그냥 원 나왔으면 직각삼각형 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럼 두 번째 식 가겠습니다. 그럼 밑변이 y-2라고 쓰고 그 다음에 높이가 2-x인데 그걸 제곱한 게 여기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4라고 피타고라스 쓸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만히 냅둘 수 없고 전개하겠죠. 네. 그럼 우리 너네 머리 안 돌아가니까 쌤이 전개해 줄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그냥 한 겁니다. 오? 근데 x 플러스 y가 몇이야? 5. 그럼 요거 5네? 네. 그럼 마이너스 20까지 계산해서 네.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2를 좌변에서 계산하고 그렇지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16이 되겠네요. 오 준비 끝? 자, 여기까지 좀 필기하고 필기하시고 안 보이는 곳 있으면 확대해 드릴게요. 자, 어디 확대해 줄까? 괜찮아?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AQPR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아까 우리 그 가로 세로를 XY로 잡았으니까 XY의 값을 구하란 소리죠? 네. 그럼 끝났네요. 곱셈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 네. 이제 곱셈 공식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 내신 기간까지 이제 볼 일 없으니까 쌤이 곱셈 공식 변형 친절하게 적어줄게요.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네. 암산하세요. XY는 2분의 9 나와요. 2번. 잘했어요. 문제 풀 때 P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자, 아래로 내려갈 건데 야 너네 필기할 공간이 나올라나 모르겠다 거기. 안 나와요. 하지만 써야 되거든. 우리 강의는 왼쪽이 되게 깨끗하구나. 네. 당당하냐? 당당하네. 그래 내가 뭐 그래 단톡방에 숙제를 안 올리긴 했지. 항등식 땐 하겠지. 크리스마스 숙제, 황원 방학 숙제라고 해서 겸사겸사 다 올려놨으니까. 올렸어요? 네. 아. 단톡방 좀 보는 좀 생활을 하세요. 알림은 꺼놓되. 네. 중학교 때 했던 거 잠깐 필기 좀 할게요. 근데 강의 넌 알걸? 너 알면 필기 안 해도 돼. 알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 우리 직각삼각형이 3개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짓이 좀 있었어.
네. 이거 강희가 대답 잘했던 걸 아는데. 지금 이거 했어요? 적어야겠다 너. 아니 뭐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공식 4개 얘기하는 거. 수업 됐어요 이거. 아닌가? 했니? 나 수업 때 이거. 아니 같이 갈 때지 않았어. 아 맞다 너 없을 때 했었지 이걸. 아, 고등학교 처음 하는 줄. 자 저거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 보여요? 3개. 3개가 보이죠? 네. 자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꼭 가져가세요 머릿속으로. 자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왔을 때 저게 3개가 싹 다 닮았어요. 아 네. 체크하면요 여기 점이라고 하고 x라고 하게 되면요 큰 직각삼각형을 보세요. 네. 그럼 점 더하기 x 몇 도일까요? 90도. 예, 그래서 여기 쪼매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점일 수밖에 없고 여기 x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금 직각삼각형 3개가 싹 다 닮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총 4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냐면 강아 네. a제곱 공식이 있어요. 얘 제곱은 안에서 밖으로 곱하는 거. 네. 그럼 강아 b제곱은 이 제곱은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안으로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HC 아니 YC구나. 그렇죠. yc, cy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아저 퍼플. 그렇죠. 버큐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생각났죠? 이거 네. 버큐. 버큐라 해서 h 제곱은 xy 이렇게 곱하는 거. 얘 제곱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거. 기억나시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일명 소공식. 네. 이라 해서 소 A, B는 CH 라는 공식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필수입니다. 아 괜찮지? 네. 다 기억나지? 네. 하지만 적어야겠네. 적었어요. 잘했어. 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이제 쉬워져. 볼까요? 직각삼각형 3개 보이네요. 네. 그리고 90도인 것도 확인되고요. 자 그럼 CD 길이고 자 A, B, C 둘레가 5일 때 문제에서 AB 길이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A, B, C 둘레가 5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다 문자를 적을게 이렇게. 네. 괜찮죠? 근데 공식을 쓰려면 여기를 xy까지 체크해주는 게 좋겠네? 공식을 쓰고 싶으니까. 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식이 뭐냐면 둘레가 5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사실 직각삼각형이니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도 있긴 하죠. 네. 여기 1이 나와 있거든? 네. 그럼 어떤 공식을 쓰고 싶어? 이게 버큐 공식. 그렇죠. 버큐 공식을 쓰고 싶죠. 네. 날 바라보면서 버큐라고 하면 좀 그래. 네. 그래서 1은 xy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네.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B 길이잖아요. 근데 AB 길이는 지금 쌤이 이 그림상에서 뭐로 체크해놨죠? C. C로 체크해놨죠. 네. 그럼 C는 X 더하기 Y라고 일단 적을 수 있겠지. 네.
그럼 뭔가 되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않니? 곱셈 공식을 써먹어야겠다는? 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공식은? 피타고라스. 그렇죠. 피라고라스. 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죠? 그치?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놀아볼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라고 했어요. 근데 c가 근데 이게 이제 1번으로부터 보면은 a 더하기 b는 5-c라고 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좀 쓸 게 많네. 얘들아,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다 쓰고 가자. 미안하다. 이거 살짝 지우자. 미안. 네. 쓸 수 있는 거 그냥 다 할게. 그게 나을 것 같아. 5번째까지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공식 쓴 거 다 쓰자. 네. 그럼 a 제곱은 뭐랑 같겠어요? C제곱 마이너스 B. 안에서 밖으로 아. cx죠? 네. 그리고 6번 b 제곱은 안에서 밖으로 cy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네. 뭐 일이 많아 해야 될 게. 자, 이제 놀아볼까요? 자, 일단 연습은 다 했어요. 자, 첫 번째씩 다시 이용할게요. 자, a 더하기 b는 5 빼기 c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활용할 건데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죠. 네. 자, 쌤이 일부러 저 두 개를 갖고 온 이유가 뭔지 예측 좀 해볼까요? 네. 왜 갖고 왔을까요? 곱셈공식. 그렇죠. 이거 곱셈 공식 쓰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네. 요거 쓰겠지? 네. 그럼 그걸 대입하게 되면은 c 제곱은 5-c 제곱 마이너스 2ab를 일단 쓸 수 있어요. 근데 ab가 뭔지 모르거든 우리가. 네.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5번과 6번을 이용할 거예요. 5번은 a제곱이 cx고 6번은 b제곱이 cy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다시 ab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5번하고 6번을 곱할게요.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c제곱 xy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xy가 2번에 의하면 몇이죠? 1이요. 다 연결돼요 지금. 와우. 그래서 a, b는 c예요. 그치? 이게 c야. 그래서 계산하면은 뭐야? 10c c제곱 마이너스. 그럼 c제곱 사라지죠? 네. 저거 2 안 썼다. 여기 2 안 썼다. 그럼 25는 12c가 돼서 c 값이 12분의 25가 나와요. 근데 c가 뭐였냐면 AB 길이였거든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렇게. 요 공식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맛있게 양념을 해주시면 답이 간편하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정민? 뻥치지 마.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썼는데? 괜찮아? 원래 요 아이는 해설지는 다 닮음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근데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이 닮음으로 비롯된 공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해설지에서 말하는 식들이 다 여기 있을 거예요. 고로 그냥 이 공식을 처음에 딱 기억해 주시고 쭈르륵 써주는 게 좋겠지. 언제? 직각삼각형이 3개 나왔을 때. 됐나? 자, 이러면 1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오예. 이제 그 개념 안 되거나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쌤이 짤막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필기를 해주셔도 되고 이제 지금 필기하셔도 괜찮고 아시는 내용이면 그냥 쓱 바라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항등식이 뭐야? 아 긴장 안 했네. 자, 얘는 여기 한자 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에요. 항상 같은 거. 그래서 항등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항등식이에요. 왼쪽하고 오른쪽은 당연히 똑같죠. 네.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다. 자, 근데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되거든. 나중에 먼 미래를 위하여. 항등식하고 방정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 해가지고 요 x 있죠. 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왼쪽 4 나오죠. 오른쪽도 4 나와요. x에다 2 넣잖아요. 좌변 9가 나와요. 오른쪽도 9가 나와요. 직접 대입해 보시면 돼요. 즉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x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반드시 똑같아요. 이게 항등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어떤 숫자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해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근데 방정식은 어떤 숫자를 넣으면 돼, 안 돼? 아무런 숫자를 다 넣어도 돼, 안 돼? 방정식은 안 돼요. 방정식은 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x-4가 0이래요. 이거 x 1 넣으면 0 나와요? 100 넣으면 0 나와요? 아니죠. 몇 넣어야지만 0이 나와요? 2를 넣어야지만 0이 나오죠. 즉 방정식은 딱 정해져 있죠. 내가 넣어야 될 숫자가. 근데 항등식은 어때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예요.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고 얘는 방정식이. 그럼 가볍게 다시 말로만 하면 항등식은 어떤 숫자 넣어도 되고 방정식은 어떤 숫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차이만 느끼면 돼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등식은 어떤 숫자를 넣어도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가 2x 더하기 1인데 요 i가 항등식이래. 그때 a하고 b 값 구하래. 그럼 너네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면 a 몇일 것 같아요? 2일 것 같죠? b는요? 1일 것 같죠? 자, 근데 방금 배웠던 정의에 의하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가장 쉬운 숫자인 0을 대입할 거야. 그럼 좌변은 b가 나오겠죠. 우변은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b가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운 숫자 뭐 넣을까? 그렇죠. 1 넣게 되면요 a 더하기 b는 3이라고 나타나게 돼요. 근데 b 값이 1이기 때문에 a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1인 거예요.
이게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야. 근데 너네는 아마 저거 왼쪽 오른쪽 같아야 되는 거니까 A가 2, B가 1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미 우린 뭘 배울 수 있냐면 항등식을 푸는 방법, 항등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 두 가지를 벌써 다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너네가 처음에 봤을 때 요거 보고 A가 2고 B가 1이라고 바로 했지. 네. 이거를 항등식에서 어떤 풀이법이라고 얘기하냐면 x의 개수랑 x의 개수가 같다, 그리고 상수항 같다 해서 A가 2, B가 1이 나온 거잖아. 네. 즉 너네 뭐 한 거냐면 개수끼리 비교한 거야. 네. 개수끼리 비교해서 똑같아야 되니까 A가 2, B가 1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개수 비교법이라 불러. 그리고 쌤이 알려준 풀이 있죠. 이거는 쌤이 항등식 정의에 입각해서 x를 뭐 했어요? 대입했죠. 네. 숫자를 임의로 정해서 내 마음대로 정해도 돼. 사실 100 넣어도 되고 1만 넣어도 되고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등식은 일반적으로 두 개로 풀 수 있어. 숫자를 대입해서 풀든가 개수 비교법으로 풀든가. 그럼 여기서 쌤, 그 문제마다 정해져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건 있겠죠.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해설지가 있고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해설지가 있을 건데 아마 대부분 다 개수 비교법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그거를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개수 비교법으로 해설지가 돼 있을 거냐면,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학교 선생님 설명해 줄 때도 왜 굳이 개수 비교법이냐면 그게 좀 더 효율적이어서야. 근데 어떤 문제는 또 수치 대입법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 그럼 나의 결론은 이거야. 문제를 풀 때 일단 푸세요. 그리고 경험치를 많이 쌓으면, 쌤이 맨날 이런 말 하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럼 너네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개수 비교법이 좀 더 편하겠다, 수치 대입법이 좀 더 편하겠다가 알아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하실 단계는 뭐냐면 일단 푸는 거예요. 저 두 가지 방법 아무거나 이용해서. 여기까지 됐나?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였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가볍게 하나만 이것도 해볼까? 이거 항등식이래. 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개수 비교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좌변은 지금 ax 더하기 b고 우변은 0이죠. 이 말을 안 했구나. a, b는 상수고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쌤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내 마음대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곳은 x란 소리예요. a, b가 상수라는 것은요, 걷다 뭐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개수 비교법을 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은 그냥 0이지. 네. x 개수도 없고 상수항도 없지. 네. 그럼 왼쪽에서 x 개수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몇이어야겠어? 0. 0이어야겠고 자연스럽게 b도 0 나오겠지. 네. 수치 대입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에 0 대입해봐. 그럼 좌변은 b만 남을 거고 우변은 0이야. 네. 그리고 x에다가 1 대입해봐. a 더하기 b는 0인데 b가 0이므로 a가 0이야. 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 어떤 걸로 해도 결론은 똑같아. 하지만 딱 바라봤을 때 어때? 개수가 편해? 수치가 편해? 개수. 개수가 더 편했지. 그래서 대부분 해설지가 개수 비교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쌤은 웬만하면 둘 다 해주려고 할 거야.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마지막 내용이에요. 항등식에서 이거 하나만 끝나. 고등학교가 문제가 이제 중학교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지거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내용도 많아지고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쌤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네가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그럼 문제 보잖아요. 항등식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 보고
너네가 알아서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끄집어내야 돼요. 문제가 항등식이구나. 즉 고등학교는 표현을 숨겨. 대표적으로 우리 이차함수 했을 때도 딱 문제는 방정식이야. 막 근이 2개고 막 그래. 근데 실제로 풀 때는 교점이 2개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 뭐 접한데 그럼 접하는 거니까 우리 근이 1개여가지고 판별식으로 바꿔서 풀잖아. 그게 다 표현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은 어떻게 숨기냐면요, 문제 자체에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안 줘요. 근데 우리가 항등식이랑 같은 표현을 봄으로써 얘가 항등식이구나를 캐치해야 돼요. 그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해석을 해야 돼. 모든 실수. 그러니까 x가 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x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x가 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똑같은 말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x값에 대하여도, 그러니까 어떤 x든 상관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다. 임의 x값에 대하여. 임의가 영어로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상관없다는 거. 임의랑 어떤이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너네 문제 풀 때 등장할 거야. 그럼 이 말을 보고 빡 밑줄 치고 얘가 가리키는 게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구나 라고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x를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겠네, 개수를 비교해서 풀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는 뭐 그냥 쉬운 내용의 얘기고, 쌤이랑 본격적으로 얘기할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항등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뭐냐면 나눗셈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자이스토리 숙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문제 끝쪽에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숙제를 하셨어야 됩니다. 깨끗하시죠, 우리 강희씨? 자이는 내가 검사를 친히 해야지 할라나? 그냥 말로만 했어 사실. 네, 천천히 해. 나머지 정리부터 푸시고 절대 답집에 끼지 마시고.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게 나아. 답집에 끼지 말고. 넌 언제 다 풀었니? 그때 50번까지. 자, 아무튼 나눗셈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나누기 언제 배우는지 알아요? 네, 초딩 때 배워요. 초딩 때 나눗셈에서 출발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15 나누기 4라는 게 있어요. 그럼 너네는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요? 15를 4 너무 싫다. 2로 할래. 미안해. 2로 할게요. 2, 7에 14, 1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정민아, 이 7을 뭐라고 하지? 얘는? 나머지라고 하지. 그치? 이 이름이 아마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나와요, 고등학교에서도. 근데 이게 초등학교 쌤은 5학년 때 배웠었는데 너네는 언제 배운지 모르겠다. 검산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를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지금 2 보이죠? 자 쌤은 얘를 앞으로 나누는 애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15를 나눠지는 애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거를 검산식으로 어떻게 썼냐면, 얘네 둘을 곱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더해요. 그럼 15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게 제대로 했구나. 그럼 선생님한테 딱 보여줘. 그러면은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애기 뭐 이러면서 칭찬받는 거죠. 이게 검산식입니다. 사실 이 얘기하려고 초딩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본격적인 고등학교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눈 거에다가 는을 한번 해볼게요. 너네가 이렇게 나누는 걸 배우고 나서 연산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 뭐로 바꿀 수 있지? 역수로 바꾸지. 그럼 이거를 2분의 15라고 쓰지. 그렇지? 그리고 얘를 쪼갠다. 자, 이렇게 얘기해볼까? 2분의 15는 분수야, 가분수야, 대분수야? 가분수지. 오랜만에 듣죠? 그럼 가분수는 쪼갤 수 있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나 이걸? 대분수로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분수를 쪼갤 때 어떻게 하냐면, 저 나누기를 원리를 이용하지. 15 안에는 2가 몇 개 들어있어요? 그게 몫이죠. 그래서 7 쓰고 옆에다 2분의 1 이렇게 쓰잖아. 근데 쌤은 7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게. 그럼 다시 계산하시면 2분의 15 돌아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15 나누기 2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앞에 적혀 있는 7이 뭐예요? 혼자 덩그러니 있는 아이가?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는? 여기 이름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나누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은? 네,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고난이도 나눗셈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나누기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목 더하기 나누는 애분의 나머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역으로 봐보는 거야. 4분의 17이라는 식을 써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4분의 17의 의미가 뭐냐면 17을 4로 나누란 소리예요. 17을 4로 나누란 소리로서 우리가 이거를 쪼개면 17 안에 4가 몇 개 들어있어요? 4번 들어있고 4번 빼면 몇 남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앞에 적혀있는 얘가 뭐고? 뭐? 이 여기 4는 다른 4예요? 어떤 4? 나누는 애. 그리고 이 1이 가리키는 건 나머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 해서 너네가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때 이 정도까지는 안 다루죠. 이거 하고 칭찬받고 끝내죠, 맨날. 이거 어려워요, 쌤, 막 이러면서. 수학 싫어, 막 이러면서. 네. 자, 이제 고딩으로 갑니다. 자, 고딩 때는 숫자를 나누진 않죠, 사실. 네. 식을 식으로 나누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아이가 있어요. x 세제곱 더하기 x를 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직접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 나누기 2를 할 때 15에 맞춰서 2를 최대한 빼지.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되지. 네. 그래서 뭘 비교하면서 빼지? 개수. 개수 말고 차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지.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x 세제곱이고 여기가 x 제곱이니까 얘한테 맞추려면은 뭘 곱해야 되죠? X. 그래서 여기다 x라고 쓰죠. 그러면 x 세제곱하고 x 분배를 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린 뭐 하죠? 왜요? 빼요. 0이 나와 버리죠. 네.
그럼 뭐 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누는 애랑 나머지 y 차수를 비교하죠. 언제 우린 끝내요? 차수가 얘가 더 클 때.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그럼 요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지. 만약에 쌤이 2차로 나눴어. 지금 여긴 딱 0 됐지만 그럼 원래는 몇 차 된 순간 그만두는 거야? 1차. 1차 된 순간 그만두는 거지. 네. 근데 1차보다 더 작아졌죠? 그럼 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반드시 나누는 애보다 차수가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 할 거예요. 내가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어떤 다항식을 3차로 나눴어요. 다시 나누는 애가 3차예요. 그럼 나누지. 나머지는 2차. 2차 이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1차로 나눴으면 무조건 상수항만 나오는 거예요. 2차로 나눴으면 1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장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를 자,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여기다 1 쓰고 쌤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1 쓰고 이렇게만 할게요. 왜냐면 나머지의 이름을 좀 붙여주고 싶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검산식을 한번 써보자. 그럼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얘네 둘을 곱하는 거니까 나누는 애하고 목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네. 이게 검산식이고 얘가 다시 이름이 나누는 네. i, x는 뭐, 얘는 나머지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문자로 정리하게 되면은 fx를 미안. 자, fx를 한글로 쓸게.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름 좀 각각 붙여줄까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나누는 애일까요? 나눠지는 애일까요? 그렇죠. 나눠지는 애예요. gx는요? 나누는 애겠고 q랑 r은 문제에서 얘기했죠. 목과 나머지라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너네가 fx는 이라고 해서 검산식을 이용할 거야. 나누는 애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네가 이 식을 굉장히 자주 만들게 될 거야. 문장을 보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연습이에요. 요걸로 이제 한번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해봅시다. 네. 자,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네. 자, 근데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얘가 나타나는 결과는 목 더하기 나누는 애분의 나머지예요. 그럼 몫이 뭐였죠?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저기 몫이 뭐였죠? X. x였고 나누는 애가 x제곱 더하기 1이었고 나머지는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쌤 많이 됐습니까? 요게 고난이도 문제에서 엄청 써요.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야겠죠? 일단 조금 필기할 거 기다려 드릴게요. 필기하시고요.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해서. 그럼 어떤 걸로 해볼까? 좀 식을 바꿔볼까?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나누는 애예요? 분모 분자? 분모가 나누는 애예요? 그럼 분자가 뭐예요? 나눠지는 애. 그럼 즉 분자를 분모로 나누란 소리예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요것처럼 쓰고 싶어요. 네.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 그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x 세제곱을 없애고 싶으니까 처음에 곱해야 될 것은? EX. 그렇지. 그럼 2x 세제곱 2x라고 쓸 거고 뺄 거야. 네. 그럼 3x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네. 여기 4는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차고? 2차. 얘는 1차지. 네. 그럼 더 이상 더 나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가 뭐가 되고, 그래서 그걸 쓰고 나누는 애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뭐라고 쓰면 돼, 분자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고난이도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정답 괜찮아? 자, 여기가 교과서 베이스의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다음 내용 할게요. 아니다, 다음 내용은 문제 풀면서 갑시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산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일단 항등식부터 연습해야겠죠? 네. 자, 근데 이게 얘도 별표가 막 2칸짜리가 많이 없어서 쌤이 좀 선택적으로 풀게요. 네. 나 그때 몇 번 풀려고 했었지? 자, 여기 봅시다. 자, 36번 볼게. 자, 이제 실전이야. 이 문제는 항등식이 맞니? 네. 어떤 거 보고? 모든 실수에 X에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보고, 이 문제는 항등식이야. 그럼 너네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장 최우선 이거야. 내 마음대로 숫자 대입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요. 네. 자, 근데 문제가 PA-B를 구하래죠. 네. 그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랑 B. 그렇죠. A, B가 뭔지를 구해야겠죠. 네. 자, 근데 A, B 문자 두 개죠? 네.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두 개가 필요하겠죠? 네. 항등식이랬죠?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 했죠? 네. 그럼 숫자를 몇 번 넣으면 되는 거예요? 2번. 두 번을 넣을 건데 알뜰살뜰 효율적으로 넣어야겠죠? 네. 너네 그거 알아요? 알잘 닭가스 뭐라는 거야? 뭐지? 알잘 닭가스. 아무튼 그거 해주시면 돼요. 뭐? 알잘 딱. 깔센? 이게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요?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래요? 자, 그렇대요. 네. 뭐요? 나도 좀 너네랑 놀게요. 뭐요? 나도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불만 있어요? 자, 다시. A, B 구하고 싶거든. 네. 야, 근데 P가 뭔지 몰라 나는. 네. 그럼 나는 얘가 싫어. 일단 싫어해봐야 좀. 이거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싶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네. 근데 앞에 얘네들이 곱해져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숫자를 대입하자고 했었지. 네. 그럼 늘 숫자가 딱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몇 개 넣을 수 있어? 2개. 두 번 넣을 수 있지. 얘를 두 번이나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지. 네. 몇 하고 몇 넣을 수 있어? 1만 1. 그렇지. 1 넣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면 없어지지. 네. 근데 아까 뭐였어 우리 목표? A, B 구하는 게 목표였지. 네. 문자 2개 구하는 거였지. 숫자 2개 넣었지. 그럼 끝났지. 네. 간다.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1 넣을 거야. 자, 그럼 좌변은 암산 때리면 6 나와. 네. 그리고 우변은 A 더하기 B 나와. 네. 두 번째 X에다 몇 넣을 거야? 아이. 마이를 넣을 거야. 그럼 좌변은 몇 나와? 0. 0 나와. 우변은 얘 또 없어진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와. 네. 그럼 A랑 B랑 똑같다는 소리네. 네. 그럼 A랑 B랑 똑같은데 더해서 6이려면 둘 다 몇이어야 돼? 둘다 3. 그쵸, 둘 다 3이어야겠죠? 네. 그렇지, 도현아? 응. 자, 근데 문제가 뭐 구하라고 했냐면 P A-B 구하라고 했어요. 네.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거예요? 0. 그렇죠, P0 구하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PX가 친절하게 계신단 말이야. 그럼 얘를 또 써먹어요. 네.
그냥 S가 몇으로 바뀌면 돼요? 0. 여기서 0을 대입하면 끝나요, 문제.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면 돼. 좌변은 몇 나오고? 0. 우변은 여기다가 0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P0 더하기 B만 나오겠죠? 네. 그럼 P0는 B겠지. 근데 B가 몇이었지? 3.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항등식을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수치대입법이에요. 힘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7번. 자, 이 문제는 별표는 실시다.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자, 이거는 조리제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마필 교과서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이 네. 유형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풀이법을 그냥 외워달라고 해가지고 조리제법 찌디디딕 하고 뭐 아래서부터 A, B, C, D 막 이랬었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쌤은. 네. 근데 몇 시에요? 38분. 네, 이 문제는 1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아서 기억할게요. 방학 끝나고 할 거예요. 왜죠? 이거는 조금 길어요, 설명이. 아하. 그래서 일단 별표만 쳐두세요. 네. 원리를 알려주고 싶은 쌤의 마음이야. 그래서 밑에 38번 가보자. 자, 보시면 자, 다항식 이거 나머지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식 만들어 볼까요?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서 잘라주시고, 자, 문제 한번 쓱 보시고, 얘가 이제 이름이 뭐예요? 나눠지는 그리고 누구로 나눠요? 마이너스 그리고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I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개념을 설명하자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초등학교 때 무슨 식이라고 쌤이 얘기했지? 분산식. 검산식이라고 했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검산식이 요거를 계산했을 때 얘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검산식이잖아. 그럼 왼쪽과 오른쪽은 다를 수가 있을까? 아니. 없지. 네. 즉, 이 식은 우리가 배우는 용어인 항등식이야. 얘는. 검산식이 결국 항등식이야. 왜? 검산식이 좌우변이 똑같이 무조건 나오게끔 확인하는 작업이잖아. 항등식도 뭐야?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항등식. 그럼 난 여기다가 수치를 내 마음대로 넣어도 되고 개수를 내 마음대로 비교해도 돼. 네. 자, 그 다음 요것도 한 번씩 만들어 보자. 자, 그럼 QX가 이제 나눠지는 애죠. X-4로 나누고요. 몫은 문제에서 얘기 안 했죠. 네. 그럼 몫은 모를 때 일반적으로 대문자 QX라고 씁니다. 영어로 뭐였더라? 퀘스천. 몫이 질문이냐? 너 아는 퀴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퀴즈, 차라리 퀴즈라고 하지. 퀴즈. 몫을 모르니까 퀴즈 뭐 이렇게. 아하. 잘 저렇게 적겠죠? 네. 자, 근데 R1 더하기 3R2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쌤이 검산식이라고 했고 같은 말로 무슨 식이라고 했죠? 운동식. 항등식이라고 했지. 네.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R1이 궁금해요. 네. 네. 근데 나는 Q가 뭔지 몰라요. 네.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수치를 대입할 거예요. 왜냐? 몇 늘지 딱 보이죠. 네. 몇 늘까요? 1. 1을 넣게 되면은 좌변은 1이고 우변은 R1 나오죠. 네. R1 바로 구한 거예요. 1.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이제 이 애를 없애고 싶어. 그럼 몇 넣어야 돼? 4. 4를 넣을 거거든. 네. 그럼 Q4는 R2가 되죠. 네. 엥? 뭐야? 나 R2 구하고 싶었는데 뭐도 몰라 이제? G. 아, Q. Q4도 모르지. 네. 에? 근데 Q가
여기에 있어 지금. 오. 그치? 네. 그럼 나는 Q4가 궁금하다고 했지. 네. 간단해. 여기다가 그럼 4 넣어. 아. 그럼 왼쪽은 4의 4제곱이죠. 네. 4를 4번 곱하시면 256이 나오고요. 오른쪽은요 3Q4 더하기 R1이라고 적히게 돼요. 네. 근데 R1이 몇이었죠? 1. 1이었기 때문에 1을 넘기게 되면요 255는 3Q4가 돼요. 네. 그치? 그치 우리 흰자씨.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잘 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4월 2. 근데 Q4랑 R2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게 R2예요. 네. 그럼 3R2를 뭐하러 이제 계산해요? 3R2는 몇인 거예요? 85. 아, 255. 255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3분의 1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이 1 더하기 255여서 25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하시겠나요? 네. 39번을 열심히 하시고요. 아. 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길 바래요. 아. 야 우리 큰일 났어. 이거 뒤쪽에 쌤이 1등급 마스터 위주로 원래 하는데 이거 겁나 많아. 뭐가 많아요. 2편도. 우리 이거 다 풀어야 되거든. 왜요? 바꾸면 되죠. 그거 내가 풀어주잖아요. 네. 이겨내야죠. 난 이기고 자식은 없어요. 뭐 나한테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요. 너네가 이겨내야 돼요. 네. 그럼 질래. 이겨내야죠. 질 거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열어줄게. 반은 언제나 열어줄게. 책을 다시 사야 될 거야. 책이 달라요? 난이도 다 맞죠. 마플 교과서는 똑같아.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유형.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네. 네.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 있어요. 그럼 여기 네. 그래서 내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 잘. 아. 나는 지금 너네 자이스토리 해주는 게 중요한 개념. 내가 쌤이 직접 풀어보고 중요한 개념 알려줄 거 있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42번을 갈 거예요. 네. 필수. 자, 이 문제는 친절해. 네. 문제 쭉 봐볼까? 흥분이 항등식이란 말을 대놓고 언급해줬어. 큰 그럼 우리는 풀이 방법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두 가지. 개수를 비교하거나 어. 수치를 대입하거나지. 네. 근데 생각해봐. 이거를 개수 비교법으로 푼다는 것은 나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십제곱 언제 하고 자빠졌어? 야, 그럼 이거 아마 올해 끝날 때까지 아마 계산 못 할 거예요. 뭐래요? 올해 끝날 때까지 계산을 못 할 거야. 이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걸 컴퓨터가 하지 않고 손으로 쓴다고 생각해봐. 그거 10번 곱해야 되잖아. 네. 아우, 삶이 굉장히 핍박해지지 않을까? 이겨내야죠. 그게 이겨낼 게 우리 수학은요 효율적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거 하나 모르겠네요. 자. 무식하게 말고 효율적으로 갑시다. 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좋겠어? 그럼 개수 비교법이 너무 힘드니까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을 푸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얘를 이제 개수들 일부러 안 알려주고 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 끝에 보니까 요거를 계산하래요. 네. 그럼 다시 우리는 잘 생각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법밖에 못 쓰는 거야? 수치 대입. 맞죠? 수치 대입법밖에 못 쓰는 거야 이 문제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얘가 나오게끔 하면 돼. 네. 그럼 x에 몇 넣으면 될까? 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네. 왜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죠. 아. 1이죠? 네. 그럼 a 25이죠? 네. 홀수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9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되겠죠. 네. 그럼 지금 뭐예요? 뿔마 반복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네.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은 1만 남는데 1의 10제곱이거든? 네. 1의 10제곱은? 1.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연습 삼아 써보면 이렇게 적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A0가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 딱 나왔죠? 네. 몇 번? 1번,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처음 서비스 연습입니다. 서비스. 지금 못 가? 야, 근데 이거 지금은 1 넣고 마이너스 1 넣잖아. 자, 미리 경고할게. 나중에는 i도 넣는다. 호수를 넣나? 네, 허수도 넣어요. 이런 실제 숭덕에서 나온 적 있어요. 충격 안 가야겠다. 못 가잖니. 나중에 쌤이 그런 거 다 대비할 거니까 쌤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진짜 별의별 더러운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요? 대신 동인 청구는 정해져 있어. 오예. 그래서 내가 그것도 알아서 다 대비해 줄게. 자,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오예. 원래 50분에 끝내려 했는데. 아. 좀 지금 쉿. 자, 볼게요. 43번. 보였어. 자, 이거 항등식 맞나요? 네. 어떤 거 보고? 이미의 실수 X에 그렇지. 대하여. 요거 보고 항등식이란 거 발견했고, 다시 이번엔 선을 더 넘었죠? 몇 제곱 하래요? 좌변이? 25제곱. 이건 올해 끝나고 내년까지 해야지 겨우겨우 하겠죠? 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우리에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야. 뭐 아까 이상하다요?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여기 봤더니 이게 뭐가 없다? 네. X가 없네요. 아니 X가 없는 건 없는 건 개수를 좀 몰래. 뭐가 없지 않아? 그대로 있는데. 홀수들이 없잖아. 이런. 홀수들이 없자. 그리고 맞다. 야, 너네 0은 짝수일까 짝수가 아닐까? 짝수죠. 0 짝수야? 네. 0 짝수야. 근데 영상으로 쌤이 영짝수.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수학자가 다 나왔어요. 0 짝수야. 짝수.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논란이 생겨서 그 말을 안 쓰긴 해. 왜요? 근데 0은 짝수야. 확실해. 왜 놀랐는데? 동영상으로 봤어. 0 짝수고요. 짝수의 정의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거든요. 근데 짝수 그 0이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짝수예요. 얘들아, 마이너스 2는? 그건 짝수죠. 그것도 짝수야. 너네가 짝수를 2, 4, 6, 8, 10으로만 생각하는 게 짝수를 초등학교 때 배워서 그래. 초등학교 때는 0의 개념을 안 배워요, 제대로. 네. 짝수를 배울 때. 네. 마이너스의 개념도 안 배우죠. 네. 초등학교 때 짝수, 그러니까 짝수라는 걸 배울 때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때일 거예요. 그럼 그땐 0이라는 개념과 음수라는 개념을 안 배워요. 신기하죠? 와. 아님 말고요. 신기하다. 아무튼 거기서 짝수란 걸 배우고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아요, 짝수가. 그래서 짝수가 2, 4, 6, 8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0도 짝수고요, 마이너스도 짝수고요. 6의 약수는 뭔지 알아요? 네. 1, 2, 3, 6이죠. 네.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양의 짝수, 음의 짝수, 양의 약수, 음의 약수라고 불러요. 걱정하지 마세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안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오예. 상식으로만 알아놔.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짝수 2라고 해도 돼. 아무튼 근데 우린 짝수라고 할 거야 지금은. 왜냐면 여기 짝수들만 모였다 했지. 네. 없는 짝수가 있어. A 0. 그쵸? 여기 얘가 없죠. 그래서 짝수의 일부분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우선 짝수들이 일단 모여 있다는 건 맞지. 네.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처음에 x에다 1 넣을 거야. 네. 자, 이건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좌변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되세요? 네. 그럼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얘는 이렇게 적혀요.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 뭐야?
1 넣었다고 했지. 이 바보 새끼. 자, 그다음 마이너스 넣을 겁니다. 네. 그럼 마이너스 넣으면은 여기 몇이게요? 4. 5예요. 네. 5의 25제곱은 이렇게 적혀요. 네. 왜 이걸 구했을까요? 영리. 그렇죠. 둘이 더하면 홀수 번째가 사라져요. 그렇지. 네. 그리고 A형 몇 개? 2개. A2도 2개. A50도 2개지. 네. 그럼 이거를 식을 쓰게 되면요. 5의 25제곱 빼기 1은 2로 묶고 A0, A2 더하기 땡땡땡 A50 이렇게 적히게 돼요. 네. 괜찮지? 네. 그럼 양쪽에 2분의 1 곱하면 다음과 같이 적힐 거고 우리가 원하는 일부분은 나왔어요 지금. 네. 왜 쌤 일부분이라 했을까요? 영이 포함. 그렇죠. 얘까지 포함된 식이죠. 네. 쉽게 생각해. 나 답 내고 싶어. 얘가 몇인지만 알면 되겠지. 네. 자, 근데 다시 우리는 항등식이야. 일반성 일치만. 그리고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수치 대입법. 그럼 나는 X0이 아니 X0이 A0이 궁금해. 이 식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X에다 0을 넣어요. 그렇죠. X에다 0 넣으면 돼요. 그럼 X에 0 넣으면 좌변은 1의 25제곱이니까 1이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X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얘만 남겠지 덩그러니. 네. 그래서 A0가 1이야. 됐나요? 네.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고 이거 이항시키면 되겠죠? 네. 자, 너네들 똑똑하니까 계산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2분의 5의 25제곱 빼기 3까지 나옵니다. 왜 25제곱은 안 해요? 해볼래?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셨죠? 좀 기다려드릴게요. 같이 하자. 너 때문에 하고 간다. 아니에요. 아, 하고 갈 거야. 안 궁금해요. 아, 너가 지금 궁금하다 했어. 저 집 갈 거예요. 아니야. 다 적었죠? 아, 적고 있군요. 아니면 나가서 하는 아니. 오케이,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기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답 내고 갈 거예요. 아, 쌤. 강의 자, 5에 반으로 300만 원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선생님 마음이 다섯 번 있는데요. 자, 5에 25제곱. 계산이 안 되잖아, 얘도. 알겠습니다. 2 저 써야겠다. 빼기 3은 나누기 2는 답 이거래요. 네. 이건 뭐예요? 이 2가 그런 말이거든. 이게 10의 몇 제곱인데 까먹었다. 10의 10제곱인가? 10의 5제곱인가? 아니야. 10의 혹시 아니? 네. 아니. 아 모르네. 이 2가 10의 몇 제곱이에요? 그래서 소수로 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2가 만약에 1000이었어. 그럼 이렇게 뒤로 미룰 거 아니야. 그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의 한 20제곱인가 막 그래. 엄청 큰 숫자예요. 미안해 까먹었어 이거. 알아볼까요? 아니요. 이건 진짜 쓸데없어 너희들한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